영화 여왕의 집에서 오해가 풀리고 윤희는 제인에게 사과한다. 도윤은 도희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서 사고 전 과정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을 받는다. 이를 통해 얽힌 매듭이 풀리며 제인의 어머니가 도희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사실 도희를 치어 사망하게 한 진짜 범인은 황기찬과 세리였다. 도윤은 즉시 윤희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윤희는 자신이 제인을 잘못 비난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고통 속에서 깨닫는다. 두 사람은 오해를 풀지만 도윤이 제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희가 이 연애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도윤이 제인을 집으로 데려오자 윤희는 몹시 분노한다.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거지? 당장 쫓아내. 엄마는 저 여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 윤희가 화를 내자 도윤은 말한다. 엄마, 진정하세요. 할 말이 있어요. 윤희는 놀라며 말한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도윤은 윤희의 손을 잡아 방으로 데려가며 말한다. 일단 이걸 먼저 보세요. 도윤은 메모리 카드를 자신의 휴대폰에 넣고 윤희에게 보여준다. 도희의 모습이 윤희의 눈앞에 나타난다. 윤희는 하얀 차가 도희를 치는 장면을 보고 손을 떨며 눈을 감는다. 뼛속까지 고통을 느낀다. 도윤이 말한다. 엄마, 계속 보세요. 윤희가 눈을 뜨자 그 차가 떠난 후 도희가 다치지 않고 일어나 우산을 줍는 모습이 보인다. 윤희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또 다른 차가 도희를 치고 도희는 땅바닥에 꼼짝없이 쓰러진다. 그 후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도희의 휴대폰을 가져가고 도희를 죽도록 내버려둔다. 도윤의 어머니는 고통스럽게 소리친다. 도희야, 왜 저들에게 이런 짓을 당해야 했니? 왜? 도윤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한다. 엄마, 도희를 처음 친 차는 제인의 어머니가 운전한 거예요. 하지만 도희는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도희를 겁주려 했을 뿐이에요. 도희를 죽인 건 제인의 전남편이자 제가 지금 일하는 YL 그룹의 회장인 황기찬이에요. 윤희는 고통스럽게 소리치며 가슴을 쾅쾅 친다. 내 불쌍한 도희,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했니? 그리고 도윤을 보며 손을 잡고 말한다. 도윤아, 엄마는 그 남자가 누군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자가 도희를 죽였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는 반드시 내 여동생의 복수를 해야 한다. 알겠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네,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엄마가 저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엄마가 제인과 함께 연극을 한 편 꾸며서 황기찬이 스스로 여우 꼬리를 드러내게 해야 해요. 엄마, 할 수 있죠? 윤희는 망설이며 말한다. 제인이라니? 엄마는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비록 그 여자가 도희를 죽인 게 아니더라도 이 일과 관련이 있잖아. 엄마는 원치 않아. 도윤이 말한다. 엄마, 제인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엄마와 제인은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엄마는 도희를 잃었고 제인은 자신의 아들을 잃었어요. 제인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보다 작지 않다고 믿어요. 제인은 정말 불쌍해요. 엄마,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윤희는 말한다. 하지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너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경찰에 제출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 나쁜 놈이 잡히지 않겠니? 도윤이 말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엄마. 그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가 직접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는 도망칠 수 없어요. 도윤의 말을 들은 윤희는 조용히 앉는다. 도윤은 윤희가 제인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는 말한다. 제가 제인을 불러올게요. 제인이 방으로 들어온다. 도윤의 어머니가 도희의 사진을 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제인은 말한다. 윤희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도희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 제인의 불쌍한 모습과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마침내 도윤의 어머니가 제인에게 쌓았던 장벽이 무너진다. 그녀는 입을 열어 말한다. 도윤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대했던 점 사과할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을 받아들일 순 없어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요. 제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이모님. 저와 제 어머니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이모님을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여기 온 건 해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가 왜 도희 언니에게 악감정을 가졌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을 되찾는다. 제인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황기찬은 제 남편이었고 세리는 제 절친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몰래 연애를 시작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순진하게도 세리를 회사에 입사시켰고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세리는 일부러 황기찬이 자기 품에서 자는 사진을 보냈지만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 어머니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황기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도희가 황기찬의 비리를 발견했어요. 그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계약서를 위조한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경고했죠. 세리는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도희에게 자신의 팔찌를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도희의 손에 세리와 똑똑같은 팔찌를 보고 화가 나서 도희가 황기찬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희에게 일어난 비극의 원인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일부러 제 어머니를 자극해서 도희를 죽이게 만들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도희는 황기찬과 세리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기찬이 모든 걸 은폐하려고 도희를 죽인 거예요. 제 어머니도 황기찬의 피해자였어요. 제인이 여기까지 말하자 도윤의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한다. 그래서 당신 어머니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당신 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오해하고 그 애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학대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야? 제인은 울며 말한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정말 불쌍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고 제가 배신당하고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하셨고 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하셨어요. 그래서 황기찬의 연극에 빠져버린 거예요. 윤희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황기찬과 세리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도와주세요. 윤희는 제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제인이 겪은 아픔을 떠올린다. 남편과 절친에게 배신당하고 정신병원에 갇히고 아들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갈 곳이 없어지고 유일한 버팀목인 아들마저 사고로 잃었다. 도윤이 집으로 데려오기 전 제인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했다. 불쌍하고 비참한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자 윤희의 가슴이 찢어진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제인을 끌어안는다. 미안해, 제인아. 정말 미안해. 제인은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제인은 윤희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윤희가 자신과 함께 연극을 해주길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윤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식을 잃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따뜻한 사랑으로 제인을 끌어안는다. 제인은 행복과 섞인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낀다. 결국 제인과 도윤은 무슨 계획을 세우려는 걸까? 황기찬과 세리는 제인의 연극에 빠질 것인가? 모든 것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